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이더 알파 다시 또 온라인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잠 깨기 위해서 서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자세로 들으시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듣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능률이 가장 좋은 자세, 능률이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19이 되잖아요. 19이고 좀 있으면 20살인데 이제는 강제로 해라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동적인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선배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정리해 그 다음 복장점검 준비해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든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흐름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수동적이고 힘들 만한 생활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내가 공부가 잘 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하는 식으로 해보면서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나 예전에 그렇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좀 잘 되던데 아니면 내가 예전에 열심히 해보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가 잘 되더라 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2학년 2학기 끄트머리로 와서 3학년을 준비하고 있고 레이더 알파라는 시간을 통해서는 충돌 예방이라는 포커스에 조금 맞출 겁니다. 자, 사람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장비의 힘을 빌려서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고 아무리 조금 항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레이더가 빛을 발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TSS가 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TSS가 아주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중국스럽게 정말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장지항코우라고 해서 CJK라는 곳인데 CJK 앵커리지 부근에 CJK TS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CJK라는 곳은 장자강의 하류 쪽에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태평양이고 남태평양이죠. 뭐 한간에는 좀 밑으로 내려가면 동진아해, 동쪽 이스트 차이나 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TSS가 너무 어려워요. TSS가 요렇게 돼 있고 역방향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내려가고 요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십자 TSS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본선이 이제 그 장자강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본선이 항해하는 요 방향과 옆방향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구분이 돼 있으니까 충돌하는 데는 그 정도의 심대한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선이 항해하는 데 내려오는 배와 올라오는 배가 그대로 직각으로 교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중국 연안이기 때문에 VHF로 영어로 원활하게 대화하는 부분도 많이 막혀있고 VTS를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거쳤던 것처럼 VTS 요청을 해서 본선의 메시 방향에 있는 어떤 컨테이너 베슬 아니면 탱커선 또는 LPG, LNG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코스코 쇼핑의 컨테이너 베슬 on my 11 o'clock direction 이렇게 VTS에다가 디렉션을 줘도 VTS에서 영어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 선박과의 교신이 좀 어렵다거나 내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항해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결론은 본선에서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인지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충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눈으로 인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데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동시에 적어도 한 3개 정도를 동시에 내가 관측을 했는데 이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애매하네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5개, 1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동시에 나조차도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브릿지에서 레이더를 보다가 레이더와 전자궤도와 그 다음에 이 바깥 상황을 브릿지 바깥 상황을 이렇게 보겠죠. 보다가 잠깐만 이거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어떡하 저희가 왜 저러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불안해진다. 근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TCPA가 5분, 4분, 3분 줄어드는데 거리가 0.01마일, 0.02마일
거의 뭐 100m 이내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도 발만 동동 구르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마음이 너무 조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충돌 예방 기능, 알파 기능을 활용해서 어콰이어만 찍어 놓으면, 물표만 찍어 놓으면 바로바로 데이터가 뜹니다. 뜨고 벡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벡터가 표시가 되잖아요. 벡터가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본선과 상대 선박과의 설정된 시간 이후에 3분 이후에 또는 6분 이후에 본선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구나 없구나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선박까지도 내가 레인지를 넓히게 되면 충분히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해야 될 수고가 줄어든과 동시에 정밀하고 더 안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눈으로 감으로 하지 말고 기능을 활용해서 충돌의 위험성을 낮춰라 하는 게 바로 이 수업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CJK라는 곳을 예를 들었지만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그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필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화면을 제가 여러분 녹화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보시고 천천히 한번 머릿속으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이 아니라 다시 등교했을 때, 다시 등교하고 우리 시뮬레이션 하러 요 자리에 다시 만나겠죠? 요 자리에서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때 브릿지 당직 수업할 때 이거 얘기했으니까 들어가면 일단 입장했다. 각각 브릿지 들어가겠죠? 이제 여기 여러분들 잠시 봅시다. 오랜만에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자, 브릿지. 예를 들어서 C 브릿지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C 브릿지에 잠깐 놓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C 브릿지에 입장을 했다. 입장을 했으면 레이더와 전자해도가 있을 것이고 이제 비주얼 화면이 밖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난 어떤 액션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갈 것인가? 나의 항해 당직 플로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순서를 세워라. 근데 이게 쌤의 제가 전달 드리긴 하겠지만 절대적이고 반드시 뭐 지켜야 되는 룰이라기보다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해 당직을 설 때, 내가 당직 사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충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레이더 전자에도 그 다음에 바깥 상황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세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브릿지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맞추고요. 잠깐만요. 네.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 여러분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고 이제 오면 요거대로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이 잘 나오네요. 네. 자, 봅시다. 우선 제가 인천이든 목포든 뭐 홍콩이든 싱가포르이든 어떤 특정 배경을 주고 마찬가지로 스크린에 가서 여러분 오늘은 ABCD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떻게 항해할 겁니다라고 브리핑해 드리죠. 자, 우리는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일단 브릿지에 입장을 하게 되면 일단 레이더의 측면에서 봅시다. 자, 레이더 측면에서 자, 교대 이후에 본인이 당직을 인수를 합니다. 자, 인계를 받고 내가 인수한다라고 하죠. 자, 당직을 인수받은 다음에 우리는 레이더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4시간 동안 갈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본선이 10노트다. 본선이 현재 조금 저속으로 10노트로 항해 중인데 10노트로 항해 중이면 적어도 4시간 동안 그러면 40마일을 가겠죠. 자, 40마일을 항해할 텐데 예를 들어서 40마일 동안 항해를 한다면 40마일 동안 내가 가야 할 거리 동안에 레인지 스케일을 쫙 키웁니다. 레인지 스케일을 변화시켜가지고
레인지 스케일을 어떻게 한다? 레인지 스케일을 변화. 그래서 크게 레인지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3마일이었으면 6마일로 늘리고 그 다음에 12마일, 24마일 한 24마일까지 쭉 늘려봅니다. 레인지 스케일 변하면서 당직 중에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자.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브릿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가 있으면 네 브릿지가 서로 안 보였습니다. 서로 눈에는 안 보였는데 레인지 스케일을 점점점 키우거나 변화를 시키니까 눈에는 안 보였던 선박이 찍힙니다. AIS로 또는 타겟으로 찍힐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당직을 서는 동안에는 이 선박 정도는 연관이 있겠구나. 그러면 미리 타겟팅을 찍어 놓은 다음에 다시 반대로 역으로 스케일을 줄여서 내려오면 내가 만날 애들을 미리 찍어 놓겠죠. 자, 그러면 알파는 그 선박을 계속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몇 초 또는 초보다 훨씬 더 짧은 단위로 그 선박의 항적을 통해서 그 선박의 진침로라든지 그 선박의 진속력을 계산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1차 수행평가 때 알파 플로팅 우리가 수기로 플로팅 작업했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알파의 기능이 대신 해주죠. 그럼 저는 말 그대로 타겟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선박에 대한 정보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 스케일을 쫙 늘린 다음에 내가 내 당직 동안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자. 그리고 그 선박을 미리 AIS든 그 다음에 알파든 간에 타겟을 미리 찍어놓고 그 선박이 나랑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를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레인지 스케일 변화시킬 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 보니까 제일 안 됐던 점이 뭐냐면 레인지 스케일 화면에 보면 벡터가 설정된 시간만큼만 벡터의 바의 길이가 바라죠. 3분 벡터, 6분 벡터, 12분 벡터. 그래서 벡터의 길이를 함께 변화시키자. 벡터의 길이 조절. 자, 벡터의 길이 조절이라고 하면 뭐냐면 결국에 시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벡터 보면 3분, 3minute, 6분, 9분, 12분, 15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자, 벡터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어떤 특정 선박이 있을 때 내가 3분 벡터를 하게 되면 3분 벡터를 했을 때 길이가 이렇게 됐다 봅시다. 그러면 요 막대 길이의 길이가 바로 3분 뒤에 본선이 현재 위치가 여기일 때 본선 현재 위치가 여기일 때 3분 뒤에 있는 본선이 벡터의 끝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설정된 시간 이후에 벡터의 끝점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적 정도를 미리 표시한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마일 레인지 스케일을 놓고 보는데 3마일이랑 비교적 연안이거나 아니면 좁은 수로거나 입출항 항로를 막 나왔거나 그런 정도의 아주 연안에 이제 트래픽이 많은 곳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3분 벡터를 해놨다 하면 벡터가 당연히 레인지 스케일 밖으로 뻗어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레이더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5% 해가지고 뒤로 빼놨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본선에 3분 벡터를 해놨다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레인지 스케일은 내가 많이 보려고 좁은 구역을 또 확대시키려고 레인지 스케일을 9, 6, 3 이렇게 쭉 줄였어요. 또는 1.5까지 줄였는데 벡터의 길이를 3분 이 정도로 안 해놓고 벡터의 길이를 막 15분 이렇게 해놓으면 벡터가 화면을 뚫고 나가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벡터의 길이를 조절하는 이유는 내가 벡터 길이를 통해서 본선이 몇 분 뒤에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여기 설정된 시간 이후에 12분이면 12분 뒤에 본선은 여기쯤 가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된 선박과의 본선의 벡터가 서로 교차하는지 아니면 벡터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위험이 큰지 정도를 인지하려고 벡터를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레인지 스케일은 좁은 구역을 확대시키려고 레인지 스케일을 확 당겨놓고 벡터의 길이를 늘려놓아 버리면 정작 이 흐름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 스케일을 변화시킬 거면 반드시 벡터의 길이도 같이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레인지 스케일을 줄일 거면 벡터의 길이도 짧은 바를 사용해야 되고, 레인지 스케일 자체를 이제 좁은 수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오픈 C로 빠져나간다. 예를 들면 저 학교 뒤편에 있는 부산항 방파제를 빠져나가서 일부 후쿠오카를 간다 하면 3마일 했다가 이제 6마일 정도는 충분히 늘려줘야죠. 6마일 정도 늘리고, 그리고 항해 초기에는 하나는 12마일, 하나는 6마일. 예를 들어서 X밴드와 S밴드가 있다. 자, 그러면 X밴드는 당연히 단거리 파악이 잘 되죠. 단거리 파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S밴드는 원거리 파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원거리 파악이 잘 되는 애를 예를 들어서 12마일을 놔주면 단거리 파악이 잘 되는 애는 6마일 레인지 스케일 놓고 레이더 두 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어떤 배를 가시던 간에 여러분들은 X밴드와 S밴드 두 개를 놓고 쓰실 거기 때문에 단거리 파악이 잘 되는 것과 원거리가 잘 되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이 두 개를 놓았다라고 하시면 6마일 레인지 스케일 정도면 벡터의 길이를 6마일 정도 되니까 한 6분이나 뭐 한 9분 정도로 놓는다 하면 벡터의 길이를, 그 다음에 S밴드 정도 12마일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넉넉하게 한 9분에서 12분 정도 벡터를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레인지는 넓게, 하나는 넓게 보고 하나는 그나마 조금 좁게 보면서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면서 그 요소 식별된 애를 갖다가 6마일 레인지 스케일 있는 쪽으로 내가 똑같은 걸 집어서 같은 걸 보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음번에 오면 꼭 레인지 스케일하고 벡터의 길이 조정은 무조건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주세요. 이거는 실무에 나가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레인지 스케일 놓고 조절하고 있으면서 벡터의 길이를 가만히 놓고 본다? 전에 당직자가 예를 들어서 12마일 레인지를 놓고 넉넉하게 멀리를 보고 있었어요. 멀리 보고 있었는데 당직 교대가 다 끝났어. 교대하고 인수를 받았는데 이제 점점점 수로가 좁아진다거나, 아니면 내 당직 때 파일럿 스테이션에 거의 근접하는 파일럿이 타야 되는 당직이다. 파일럿이 예를 들어서 뭐 11시 40분에 POB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POB가 11시 40분에 예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직이 08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당직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12시까지니까 11시 40분 POB가 이 시간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당직 때 파일럿 타네. 파일럿 타니까 내가 도선점까지 가겠죠. 파일럿 스테이션까지 갈 텐데, 여러분 파일럿 스테이션 마크 아시죠? 파일럿 스테이션 요렇게 나침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파일럿 스테이션 가면 분명히 배 많을 텐데 어선도 많을 것 같고 어망도 많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괜히 아침 당직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좀 쪼려오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조금 리프레시 하면서 오늘 당직이 많아지니까, 배가 많아지면 당직이 힘들겠네. 그러면 지금 미리 레이더 같은 거 미리 세팅 싹 해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레인지 스케일 하나 켜놓고 미리 레이더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배가 하나 둘 화면에 뭔가 시간이 갈수록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뭔가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선장님 연락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에 점점 많아지면 내가 눈으로 식별해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눈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다 캐치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를 쓰자 이거지. 알파를 쓰자. 알파를 써야 되는데, 자, 레인지 스케일과 벡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더에 대한 특성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물표가 많아졌다. 물표가 많아지면 우리는 알파라는 아이를 쓸 건데, 선생님 알파 어쩌라고요? 알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알파라는 아이를 통해서 타겟을 어콰이 하자. 타겟을 어콰이 한다는 말은 타겟을 우리는 이제부터 파악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타겟을 어콰이어 한다라는 말은 나 지금부터 너 관측할 거야 라고 그 물표를 찍는 겁니다. 그 선박을 내가 찍는 겁니다. 자, 타겟을 어콰이어 하게 되면 몇 초, 1, 2초 정도가 지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타겟 데이터라는 아이를 통해서 요거 이제 손자로 줄게요. 타겟을 어콰이어가 하면 타겟 데이터를 클릭하면 그때부터는 상대 선박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자, 베슬 스네일, 그 다음에 DCPA, 가장 가까울 때 통과하는 거리가 얼마냐, 그 다음에 TCPA, 그러면 그렇게 가깝게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그 다음에 바우 크로싱 레인지, 그 다음에 바우 크로싱 타임,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이 쭉 뜨면서 그 선박과 내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콰이어 해놓고 타겟 데이터 찍으면 말 그대로 이 선박 하나하나 이 아이들이 과연 나랑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얘가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직이 인수되고 나면 기본적인 레인지 스케일과 벡터 길이 정도 딱 세팅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레인지 스케일을 키우고 줄였을 때 내 레이더 화면에 걸리는 다른 선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다 찍어 놓습니다. 다 찍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좋으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AIS가 있는 선박과 AIS가 없어서 타겟을 찍어야 되는 선박이 있는데 AIS가 있는 선박들은 레이더 화면에 말 그대로 삼각형으로 요렇게 배 모양으로 찍히면서 내가 설정한 벡터 길이만큼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선박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와 충돌이 있는 위험이 있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없는 선박이 다를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쌤이랑 그때 여기 이제 브릿지 시뮬레이션 할 때 보니까 이제 학생 여러 명이 쌤이랑 같이 저기 인스트럭터 쪽에서 관제하면서 쌤이 막 배를 여러 척 배치하는 걸 봤어요. 보면서 아 이거 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막 연습도 얼마 안 했는데 배 한 10척씩 깔아 놓으니까 이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쌤한테. 그래서 쌤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이 그 얘기 했는데 기억나는데 이제 무슨 얘기 했냐면 얘들아 이거 봐봐라. 아무리 배가 많이 깔려도 아무리 배가 많다라고 느껴져도 결론적으로 내가 항해하는 그 침로에서 내가 위험을 받을 만한 나랑 위험에 관계가 있는 선박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나랑 정반대로 지나가는데 한 2마일 떨어져서 지나가요. 그런 선박들은 아무 관련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배랑 교차한다거나 거의 마주치는 상태라거나 그런 상황처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선박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레이더 화면상에 배가 많다라고 해서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랑 위험이 있는 선박과 위험이 없는 선박은 식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선박의 숫자는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쫄지 말고 AIS 바로 찍고 타겟 찍어서 AIS가 떠야 되는데 안 뜨는 애들 있죠. 한 번씩 식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타겟 찍어가지고 화면만 보면 다 뜨지 않느냐. 그래서 당직 인수행기하고 이런 기본적인 타겟 데이터까지 찍는 시간을 이렇게 딱 가져보면 실제로 내 당직 중에 파일럿 스테이션에 근접을 해서 내가 점점점 연안으로 접근한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연안항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안항에 하면서 위치 내고 피항하고 하는 것들 아주 복합적인 항해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랑 위험의 요소가 식별이 되는 것과 식별이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자.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놓으면 벡터가 나의 위험에 나랑 위험한 그 상황이 있는 선박과 없는 선박을 구분해 주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IS든 타깃이든 찍고 나면 전자해도에도 반영이 되는데 전자해도에도 마찬가지로 AIS 있는 선박은 요렇게 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쁘게 나와요. AIS 1, AIS 2 이렇게 내가 찍은 순서대로 넘버 1, 2가 매겨집니다. 근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상선인데도 AIS가 나와야 하는 선박인데도 안 나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IS가 안 나와서 타겟을 찍었는데 갑자기 얘가 AIS로 통합이 되면서 이 목표에 대한 네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찍으면 선박이 점으로 표현이 되고 점으로 표현된 벡터가 나오고 T1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찍히면서 뭐 T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S든 내가 알파 타겟이든 간에 반드시 설정을 해 두셔야 우리는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레이더 스크린에다가 나오는 애들이 전자해도상에도 그대로 연동이 된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레이더 잘 안 보시고 전자해도 앞에 가서 많이 계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해도가 보기 편하거든. 해도 위에 배가 찍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해도 위에다가 편하게 보니까 레이더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뭔가 좀 영상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되게 보기 불편하다 느끼니까 전자유도에 가서 보면 편안하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전자유도에 많이 몰려 있는데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레이더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레이더에 익숙해지셔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레이더 화면상에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전자해도까지 세 가지를 연결하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표까지 화면에 입혀 놓으면 설정해 놓은 것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말 그대로 우리 배 브릿지 정중앙에 서서 타수는 내 뒤에 있을 거고 정중앙에 딱 편안하게 서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딱 밖을 보면서 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레이더 화면상이 이거구나. 그리고 레이더 화면상에 보이는 이게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저거고 그 다음에 내가 AIS나 타겟으로 찍어만 놓으면 전자에도 그대로 뜨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도를 코스를 유지하면서도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소가 실제로 내 눈에는 이렇게 인지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항해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전반적인 장비를 활용한 그리고 내 육안을 활용한 항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반드시 타겟을 식별하고자 하는 acquire를 눌러주고 그때부터 1, 2초 있으면 바로 타겟 데이터만 눌러주면 뭐 T1, T2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T1, 뭐 T2 뜨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피항 동작을 취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법규 시간에 나오죠. 이제 예각이냐 둔각이냐 예각으로 만나냐 둔각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좌연 홍등을 상대 선박을 보고 있더라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선박 앞을 가로질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선박 앞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내가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우연으로 맺히면서 그 선박의 선미로 빠져야 될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좌연 홍등을 보고 있는데 그 선박 앞을 가로지르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죠. 물론 그 선박이 저 뒤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스피드를 높여서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상대 선박에게 오해가 없도록 내가 스피드를 높여서 너의 선수로 지나가겠다 하는 의도를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각으로 만나냐 둔각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 선박이 선미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바로 한 바퀴 좌연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상대 선박을 보내고 빠져나가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도 법규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꼭 챙겨두시고요. 일단 내가 요렇게 침로를 항해 중이고 상대 선박을 요렇게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요 만난 이 세타 각도 자체가 지금 예각이죠. 90도 이내. 90도 이내입니다. 이내. 자, 90도 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안중이고 상대 선박이 요렇게 안중이다. 그러면 요 각 자체가 둔각이죠. 90도 이상. 자, 물론 전반적인 상황. 여러분 이 두 선박 간의 교차 상태가 이렇게 됐다 해도 이게 본선입니다. 자, 여기가 본선. 여기도 본선.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도 주변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예각과 둔각과의 관계가 반드시 절대적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선박만의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각인 상태에서는 본선이 우연으로 꺾어서 선미로 통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각인 경우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좌연으로 크게 돌아서 빠져나가는 게 베스트하다. 그 다음에 내가 둔각으로 크로싱 된 경우에는 충분히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도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종합을 다 해가지고 어선이나 어망도 깔아놓고 상선과의 다양한 교차 상태도 만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일단 오늘은 짧게 레이더에 대한 레인지 스케일과 그 다음에 벡터의 길이 조정, 그 다음에 타겟을 찍고 타겟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자. 그렇게 하게 되면 레이더 화면과 전자에도 화면상에 표현이 될 것인데 이렇게 표현된 정보들 중에 식별된 위험, 나와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험이 발견이 되면 그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 나의 피항 동작을 결정을 하자.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교대가 되고 나서부터 내가 당직을 시작하면 항해할 거리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
그 거리에 따라서 레인지 스케일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보면서 본선이 4시간 뒤에는 저 정도 가겠지 하면서 쭉 늘려가지고 저 멀리까지 보시고 요 정도 갈 거니까 그러면 요 정도 가는 중에 나랑 위험할 만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를 미리 찍어두면 화면상에 표시가 될 건데 표시가 된 애들 중에 나랑 위험한 애와 위험하지 않은 애를 잘 식별해서 걔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 항해 관계가, 항법 관계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때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 결정을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바로 레이더에서 자동 충돌 예방이라는 알파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충돌의 위험을 현저하게 낮추는 아주 합리적인 항해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수업에서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하나의 큰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주 재밌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실제로 지금 내가 선박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이입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와가지고 장난치고 하면 진짜 시간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죠. 부탁을 드린 게 장난치지 마라. 비싼 장비를 가지고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집중해서 얻어갈 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1시간 지나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업만큼은 시뮬레이션 시간만큼은 회사 법규, 회사 영어, 선박 조종, 선박 운용 모든 파트들이 녹여들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자 했던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만의 순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약하고 학교에 왔을 때 나는 선박 조종 실습실 여기 지금 이제 전자유도 실습실 왔을 때 어떤 배경의 항구가 주어지더라도 우리 팀원들하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항해사라면, 내가 선장이라면 또는 조타수를 하더라도 내가 역할 한번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서 야 내가 이번 한번 항해사 해볼게 해서 일단 교대되고 자 여러분 브릿지 들어갑시다. 지금부터 조별로 준비하시고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우리 배 본선 AIS 켜고 AIS 켠 다음에 레인지 스케일 쫙 바꿔보면서 우리 배 위험이 될 만한 애들 미리 매뉴얼 어콰이어로 매뉴얼 타겟 해가지고 다 눌러가지고 집어놓은 선박들 갖고 위험 요소 식별하고 위험하네. 그럼 이제 쌤이 자 이제부터 시뮬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알파 브릿지, 브라보 브릿지 어떻게 하시고 찰리 브릿지, 델타 브릿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인스트럭션 주면 쭉 항해하면서 좁은 수로 점점 항해한다. 목포라면 좁은 수로 간다. 그러면 길이 좁아지니까 길이 좁아진 좁은 수로 쪽에는 선박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럼 분명히 쌤이 상황을 줄 겁니다. 길이 좁아지니까 요렇게 항해해야 되겠다. 불러서 본선의 몇 시 방향에 있는 선박과 어떻게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VTS에게 요청하면 VTS가 가운데 조율해서 조율된 결정된 정보를 갖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 제가 또 그대로 타겟 선박 조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몰입하면 할수록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조금만 집중해서 잘 해보자 했던 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앞으로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밟아 나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2번 더 남았는데 온라인 남은 2번도 제가 이런 부분들 전자해도와 레이더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더 따져나가자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댁에 계셔도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항해 당직사가 내가 졸업하고 3등 항에서 첫 당직을 맡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쳐나갈 것인가. 적어도 항해 당직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이런 철학을 갖고 나만의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 하는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확립이 되면 좋겠다. 말로 쓰라고 하면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당직 교대됐다. 당직 교대가 됐어. 그 다음에 당직 교대가 되면 GPS 넘버 1, 2 장비들 AIS뿐만 아니라 쫙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선의 레인지 스케일 바꾸고 위험 요소 식별한 다음에 타겟 찍은 애들 중에 나와 위험 관계가 있는 애들은 미리 눈여겨보고 있다가 미리 VHF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타겟을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미리 피항 동작을 취한다든지 조타수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을 감을 익히자 하는 게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신 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사진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출석 인증 과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